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를 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창용 총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매크로, 이런 한국 매크로에 대해서는 뭐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08년 금융위기 때는 역성장 확률 5%라고 했는데 25년은 아무 위기도 지금 아니죠. 뭐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없죠. 뭐 지금 그런. 근데 14%라고 합니다. 역성장이 거의 3배인 거. 나홀로 레벨업이라는 만화가 있죠. 근데 이제 나홀로 좆박는 한국 경제라는 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질 거라고 얘기하고, 내수 회복이 더디고 수출은 악화가 예상이 된 0.8%인데 내수는 100%가 기여가 할 거고 순수출은 없을 거다. 기여가 제로가 없을 거고 기준금리 더 인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생각보다 나빠졌다. 그러니까 가계 부채 증가세가 돼서 강남 아파트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 원화 가치가 더 좆빵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경계감이 여전히. 다만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성장률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상급지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원달러도 오를 건데, 아무튼 저물가이고 저성장이니까, 그러니까 자영업 디플레이션 때문에 저물가처럼 보이니까 금리 인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수 건설 투자 지금 해야 되는데 가계부채는 늘리지 말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 풀어서 SOC 아마 한다고 할 겁니다.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막 GTX 같은 거 짓는 거 있죠. 그런 거 아마 한다고 할 겁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쓸데없는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할 거고요. 이거를 해야지 성장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 경제냐는 말을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게 보면은 예보가 이게 이제 예금모금공사는 10%를 지금 달러를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달러 서학개미의 투자와 달러 예금의 증가로 혹시 이게 터졌을 때 달러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달러 예금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죠. 이창용 총재가 지금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기관한테 이미 다 뿌렸겠지. 달러 지금 사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 원화의 최종 방어 라인인 한국은행 총재가 달러가 더 오른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예금보험공사라는 국가 중요 기관은 달러를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지금 아래 보면 재밌는 차기 정부 내각이라는 것들이 이제 SNS상에 돌고 있습니다. 이게 총리를 보면 이게 박용만인데 이 사람이 두산그룹 명예회장님이, 이거를 보면은 뭐 차기 정부는 굉장히 친기업적인 정책을 것을 아마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마 정규직에 대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 좀 자세히 다음에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또 막 한국인들 막 이제 6월 초니까 뭐 대선 찍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데, 5년에 한 번씩 종이에 도장 찍는 걸로 나라가 살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면은 그건 정신병 초기 증세. 나라는 5년에 한 번 찍는다고 바꾸는 게 아니라요, 5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야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노력은 안 하고 도장만 찍는다는 마인드로 하면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이번에 뉴스가 나왔죠. 관세 충격이 현실이 돼서 4월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상황이 이게 특히 지금 한국의 전기차 인프라부터 배터리 완성차부터 다 지금 제가 저번 어떤 포스트에 올린 것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친척이 SK 시그넷에서 뭐 희망퇴직 같은 걸 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걸 검색해보니 SK 전기차 충전 장비를 만들고 그다음 SK 주유소를 여는 일렉링크 사업을 정리를 하고 희망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매각을 한다고 하고, 계속 지금 적자가 났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사모펀드에 매각을 한 다음 돈을 더 확충을 해서 뭐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전기 충전료가 엄청 오를 겁니다. 얘네가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있는 업체인데 지금 전기료로는 이익이 절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 요금을 뭐 엄청나게 올리겠죠. 그리고 현대차는 아이오닉이에요. 이 아이오닉 판매 부진으로 울산 가동공단을 중단했습니다. 이달 초 600만 원 할인 행사를 했음에도 품성이 없죠. 문제는 그나마 기아가 좀 선방했다고 합니다. 뭐 EV 실인데 이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가장 싼 게 5,300만 원이고 BYD 아토 3가 3,150만 원인 거. 현대차는 4천만 원에 맞춰 이 라인에 들어가는, 그나마 기아차는 지금 팔리고 있는 이 라인 밖에 있는 아이오닉은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돈이 없으면 BYD 싼 거 사면 되고요. 1,000만 원 테슬라 모델 Y 사면 되는 거지. 한국 아이오닉 현대차 같은 거는 살 필요가 전혀 아니까 결국에는 사실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는 거는 테슬라
올라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하드웨어로 치면은 뭐 현대차 아이오닉이나 BYD나 뭐 제가 볼 때는 큰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부품사가 다를까요? 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한국 전기차 시장을 이제 거의 이원화가 되겠죠. 고가는 테슬라, 저가는 중국차가 차지하게 될 거고요. 애매한 가격대 국산차는 다 저는 개인적으로 좆박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BYD가 미친 듯이 밀어내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BYD 가격이 여기서 더 내려갈 거라고 보고, 이제 한국인들 주머니가 이제 굉장히 다 비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차가 당연히 한국차에 비해서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이런 건 한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국산차 선호가 좀 있죠. 근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주머니가 텅 비는데 차는 필요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 알리테무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도 내수 소비 물가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돈이 없으면 결국에는 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게 차량에서는 BYD, 뭐 오프라인은 다이소, 온라인은 알리테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문제는 이제 한전의 부채가 있죠. 205조 원인데 계속 지금 전기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계속 지금 올려왔거든요. 산업, 가정용 모두 해서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 그 전기차를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은 요금이 거의 어마어마하게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나 휘발유 대비해서 전기 충전 요금이 비싸면은 사실 전기차를 살 이유는 없어요. 전기차가 결국에는 연료비가 싼 게 매력인 거잖아요. 앞에 두 개인데 사실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중요하죠. 결국에는 저는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로 차별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마치 이제 그 스마트카처럼 가야 되는데 아이오닉이랑 기아는 불가능하죠. 소프트웨어 역량이 아예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고급차나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테슬라로 갈 거라고 보고, 국산차와 소프트웨어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중국차가 굉장히 약진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전기차가 붐이 올라간다면은 전기차를 내연차 웬만한 것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곳은 중국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 국산 전기차 산업이 붕괴를 한다고 하면은 거의 붕괴가 확정적이긴 한데, 재벌 3사, 이게 단순히 현대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벌 3사가 모두 다 배터리에 크게 배팅을 하고 있어요. 삼성, LG. 근데 이제 사실 삼성 SDI는 그룹 내 비중이 엄청 크진 않습니다. 사실 삼성은 바이오가 있고 전자가 있고 사업이 다 금융도 있죠. 삼성은 저는 안 망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이제 LG와 SK가 문제인 거예요. LG와 SK는 거의 올인을 했고요. 거기다가 소재 장비 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죠. 함께 몰락을 할 겁니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 함께 해서 같이 몰락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LG는 엔솔, 화학, 디스플레이가 함께 구조조정을 하는 중인 거고요. LG그룹은 지금 순차입금이 18조에서 43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당연히 괜찮죠. 근데 이게 뭐 이런 배터리나 화학에서 쌀 나게 되면은 여기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 5년 안에 결판이 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SK그룹이 있죠. SK그룹 하이닉스가 원맨 캐리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직도 그룹 차입금이 75조 원이 되고 12조 원은 자본성 차입입니다. ICPS 뭐 그런 건데, 이 배터리가 만약에 이 SK온이 좆받게 되면 사실 좀 답이 없긴 합니다. 이건 지금 차입금이 20조예요. 이 회사 하나에. 뭐 20조라는 거는 누군가는 여기에 돈을 대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SK 그룹 내에서도 엄청나게 돈을 넣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여기 돈을 엄청나게 넣습니다. 예, 국민연금 그다음 한투도 7천억을 또 배팅했다고 하고, 국민연금이 여기다가 뭐 2조를 넣었다고 합니다. 뭐 은행들 대출을 엄청 해줬고요. 뭐 사모펀드, 국민연금, MBK 파트너스, 블랙록, 히라우스캐피탈, 카타르투자청, 뭐 증권사, 한국계, 외국계, 한국증권사, 국민연금, 뭐 같은 SK 그룹까지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로 다 여기다가 돈을 지금 부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LG는 점유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사실 SK온은 협력사들 자체가 그렇게 좀 비리비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상황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SK온이 만약에 뭐 사업상 부족으로 가치가 대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접는 방향으로 간다고 대폭락을 하게 되는 가능성은 사실 저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8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아예 접는 건 2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거의 30조 가량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2조 우리 국민연금도 포함이 돼. 뭐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이 한 명이 바뀐다고 해결이 되신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좀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들은 사실은 뭐 국제 정세라든가 경쟁 업체라든가 한국 기업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게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미 사실 좀 게임이 많이 기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전기료가 싸죠. 그리고 전기차체가 경쟁력이 있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원재료부터 다 수직결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을 이겼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밀릴 때가 딱 그렇거든요. 인건비부터 되게 비효율이고 너무 조직 규모가 크다 보니 고정비가 많이 들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밀렸던 거죠. 근데 환율도 마찬가지. 중국이 딱 지금 이제 과거 한국이 된 거고 한국이 딱 지금 과거 일본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인프라부터 완성차, 배터리까지 사실 지금 한국이 앞서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런 지금 2차 전지에서 일하는 사람만 11만 명입니다. 2차 전지만 이래요. 아마 이 SK 관련해서 이런 충전사 인프라 사업에다가 완성차까지 한다면은 한 2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통째로 다 골로 갈 상황에 놓인 거고요. 이거는 뭐 대통령 따위가 한 명이 바뀐다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권력을 갖고 20년 거의 장기 집권했던 아베도 재팬 디스플레이 망하는 거 못 막았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거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창용 총재 피셜에 따르면 한국 경제 폭망으로 인해서 상급지는 더 오르고 원달러도 더 오른다. 여기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10%의 달러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에 매수 들어간 거. 대통령 한 명이 바뀐다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배터리업,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배터리인데 한국의 전기차는 인프라부터 지금 붕괴 중입니다. 인프라 및 충전 요금이 크게 오를 겁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전기차 판매량 자체도 이런 거를 커버 칠 정도로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가 압도적인 테슬라와 내연차보다 더 저렴한 중국차가 계속 독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납품한 2차 전지 완성품이 부품 업체도 함께 침몰하게 될 겁니다. 그럼 한국의 전기차 산업에 투자된 돈들은 대부분 다 휴지가 될 겁니다. 만약에 LG, 엔솔이나 SK 온 같은 기업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바로 대기업 두 곳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겁니다. 아마 이게 3년에서 5년 안에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대기업과 금융권은 또까지는 안 나겠지만 엄청난 타격을 입고 사세가 크게 위축되는 순간이 저는 조만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도시바가 엄청난 기업이었죠. 근데 사업부도 하나씩 쪼개지고 날아가면서 굉장히 사세가 기울었잖아요. 저는 그런 순간이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이 곧 닥칠 상황이라고 생각이 여기는 과연 어떻게 될 거라고 적어놨지만 결론이 이미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이창용 피셜이기도 하죠. 경제가 망하기 때문에 한국이 올라갈 때나 대기업들도 이기는 거지. 한국 자체가 배가 그냥 침몰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플레이어들 중에서 살아남는 거는 굉장히 일부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중국과 경쟁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경쟁하는 업종에서 하고 있다면은 그 업종의 미래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